남들 다 올릴 때 올리시는 것보다는 저는 조금 더 한 발 앞서서 올리시는 게 이런 표현 좀 그렇긴 한데 헛발 바람 들어가는 경우가 네. 종종 있어요. 시간도 사람도 그 누구도 이제 희생돼서는 안 됩니다. 2024년을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5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네. 감기 걸리셨죠? 죽겠습니다. 코맹맹 소리가 좀 저도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코맹맹 소리가 좀 날 수도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2024년은 사실 지금도 어렵지만 더 많이 어려워질 거라는 그런 뭐 뉴스 기사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키워드에 조금 집중해서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5가지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희생이란 키워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더 이상 인류에게 희생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어떤 직원이나 그 어떤 시스템도 각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혹은 그 희생에 기대어서 무언가를 이뤄내는 시스템은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내년 인건비 더 오를 거고 이제는 더 이상 결정을 미룰 때가 아닙니다. 확실하게 노선을 결정해서 지금 있는 사람들, 내 가족의 희생, 부인, 부모님, 내 아이들의 희생을 바랄 때가 아니고 그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돌려줄 수 없다면 빨리 그걸 포기하고 혼자 하시던가 한두 명만 데리고 하시던가 과감하게 로봇을 쓰신다던가 아니면 프리미어를 하신다던가 이제는 결정해야 됩니다. 시간도 사람도 그 누구도 이제 희생돼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작업 중인 곳 중에 70평짜리로 세로로 엄청 긴 동선의 치킨호프집 브랜드를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 제가 원래 있던 주방 위치를 부시고 원래대로 했으면 70평에 한 20몇 미터가 되는 데서 제일 깊숙한 곳에 주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주방을 정 가운데로 옮겼습니다. 동선을 최소화해서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했고 통로를 넓게 짜서 로봇이 2대가 원활하게 다니도록 이거는 프리미엄이 아니라 가격 경쟁을 해야 되는 상권이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썼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되면 인건비는 부가세 처리가 안 되지만 로봇에 나가는 대여비는 부가세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 달 한 달 이 차이가 나게 되죠. 이제 사람에게 뭔가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한테 기대할 거면 돈을 왕창 줄 수 있거나 기대를 못할 것 같은 상황이고 여건이라면 과감하게 기계나 아니면 나 자신만 믿고 가는 극단적 전략 선택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모든 매장에 다 적용하기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전환해야 될 매장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지 못하신 분들도 좀 많죠. 그죠? 항상 망설이는 건 무언가 행하는 것보다 무조건 안 좋게 돼 있음을 격변하는 시기에 무언가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최근에 컨설팅을 하거나 기획할 때도 인건비를 먼저 생각하고 매장을 만들고 브랜드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서 인건비 비율이 얼마 정도 나가는지는 기본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키워드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단어로 표현하자면 술의 진화. 물론 술을 안 파시는 뭐 요식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고기든 회든 음식이든 이걸 해놓고 이제 술을 파는 개념인 거잖아요. 술도 이제는 하나의 메뉴로서 기획을 하고 파셔야 되는 시대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전통적인 소주나 전통적인 맥주 판매량들이 많이 줄어들고 와인이나 위스키나 하이볼 이런 게 많이 나가는 것들을 보면 뭐 하이볼이 요즘에 유행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술 자체도 음식과 같이 즐길 수 있는 하나의 흐름을 탔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에게 의뢰를 주시거나 이제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우리 이제 하이볼이 유행이니까 하이볼 좀 팔아볼게요 라고 해서 기존에 팔던 거에서 그냥 하이볼을 파시는데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메뉴랑 같이 먹는 이 술이 어울릴까 음식이랑 페어링을 한다고 하잖아요. 와인도 페어링이 있고 위스키도 페어링도 있고 소주 하나를 팔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 메뉴랑 같이 자연스럽게 어울려서 먹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술을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세로 같은 것들도 지금 시대의 흐름상 저칼로리 노슈가 이런 소주를 만들어 놓은 것 뿐인데 그게 이제 현재 시대의 흐름이 노슈가가 되게 유행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세로가 많이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세로를 갖다 놓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내 메뉴가 어떻게 하면 이 술이랑 잘 어울릴까를 고민을 하시고 주류를 세팅을 하시는 게 밸류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작업하는 데들도 어울리는 주류 라인을 많이 생각을 하고요. 그 술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시는 게 2024년과 그리고 그 이후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하이볼 이야기도 많이 드리는 이유가 하이볼과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오히려 하이볼을 신메뉴로 출시를 하셨을 때 훨씬 더 단가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갈비집이라든지 닭갈비를 파는 집에도 하이볼을 판매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사례가 있으면 하나 좀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기름진 음식에 하이볼이 잘 어울리기는 하는데 기름진 음식을 판매를 하면 거기에 어울리는 사이드 메뉴들은 판매를 해요. 예를 들어 기름진 게 유자가 잘 어울린다 그러면 하이볼에 유자를 넣어서 유자 하이볼을 만든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진저 하이볼이 유행한다고 해서 짜장면 파는데 진저
전자 하이볼 갖다 놓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우리가 사이드 메뉴를 생각하는 개념을 하이볼에 접목하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고 그 하우츠 도쿄 할 때 지금은 되게 많아졌지만 네. 연태고량주를 많이 팔잖아요. 근데 연태 하이볼 8강 넣고 이제 이런 것처럼 하나의 메뉴라고 생각하고 내 메뉴의 부족한 점을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을까를 사이드 메뉴보다는 하이볼에 접목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하이볼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중국집에서도 사실은 하이볼을 지금도 출시할 수 있는 거고 한정식 집이라도 그 한정식 집과 어울리는 테마의 컨셉을 잡아서 어떤 재료를 첨가하면 하이볼을 출시할 수 있듯이 사실 하이볼이 또 마진율이 꽤 괜찮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아까 첫 번째 말씀하셨던 거에 조금 연계선상에서 세 번째 키워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올리시려면 조금 더 빨리 올리시는 게 좀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물가가 올라서 가격을 상승하는 거는 이제는 노하고 있으시다면 이거는 조금 지양을 하시고 신메뉴를 내시면서 이제 고단가의 신메뉴를 하나 내시던가 어떤 매장에 그냥 전체적인 무드만 조금 바꾸시면서 가격 상승을 하셔도 좋고 그게 무드라는 게 뭐 인테리어 전체를 다 바꾸는 그런 개념보다는 식기를 바꾼다든지 음악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접객이나 음계도 사실 무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바꾸시면서 가격 상승을 한다든지 이 메뉴를 시켰을 때 어떤 메뉴가 만약에 사이드 메뉴가 6,000원인데 이거를 그냥 한 100원에 주는 그런 개념으로 하셔가지고 가격 상승을 조금 더 꾀하셔도 되니까 남들 다 올릴 때 올리시는 것보다는 저는 조금 더 한 발 앞서서 올리시는 게 매장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격 상승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내용들을 좀 고민하시고 2024년에는 마진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가미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가격 상승에 있어서 재밌는 사례나 이렇게 좀 올리시면은 손님들도 많이 저항감도 덜하고 이런 좀 사례들이 있을까요? 가격을 그냥 확 올려버리면 단골들이 거부감이 생겨요. 그렇죠. 물론 이게 뭐 물가가 오르고 다 그건 이해를 하지만 사소한 거라도 하나 주고 가격을 올리는 게 저는 되게 좋다고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마진이 좋은 거 그런 것들을 하나 주면서 단골 손님들이라면 저는 예전에 할 때는 하다못해 아이들 오면은 요구르트라도 하나 주면서 저희가 가격이 올라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러면서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다 물가가 오른 건 누구나 체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단골집에서 나랑 얘기 없이 물가를 올리는 게 약간 배신당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맞아요. 하지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장사도 뭔가 작은 걸 주면서 양해를 부탁드리면 에이 이러면서도 다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 하다못해 그것도 CS의 한 영역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손님과의 조금 커뮤니케이션, 양해 이런 것들만 해도 뭐 거부감이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없는 토핑을 만들어서 가격 상승을 해서 이렇게 좀 더 잘 원활하게 이겨내신 그런 사례들도 코칭들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원래는 토핑이 없었는데 버섯 토핑을 만든다거나 좀 더 추가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토핑들을 개발해서 잘만 노출되게 메뉴판에 추가를 해놓으시면 사실 그것도 단가 상승에 아주 주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올리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저희가 얘기를 하면 1,000원 올릴까요? 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왜 1,000원인지에 대한 고민이 왜 없는 건지 저는 그게 너무 불만이에요. 1,000원을 올릴 거면 다달이 물건 들어온 거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화를 보고 가격 인상하기 전에 가장 최근 레시피의 원가를 제대로 내서 그리고 이게 내년 되면 일부 인상될 걸 감안해서 그렇죠. 올려야 되는데 그냥 올리면 다 1,000원이래요. 네. 1,000원으로 안 돼서 다시 올려야 되면 어떻게 올릴 거냐? 2달에 한 번씩 그때 내가 잘못 계산했어 다시 1,000원 올리고 이렇게 할 거냐고. 일부 금액은 다시 고객의 가치로 환원을 하고 맞아요. 일부 무드나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하고 그래서 그 가격 안에 내가 올려야 되는 만큼의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숫자로 증명해서 해야지 무조건 1,000원 가격 인상이라는 룰이 마치 있는 것처럼 전 이건 너무 어리석은 방식의 가격 전략으로 생각을 해요. 딱 1,000원만 올리시는 분들이 거의 한 80-90%가 되는데 차라리 2,000원을 올리고 1,000원 정도는 원가에 산입을 해서 고객한테 한 30%를 돌려주는 개념으로 원가를 조금 높이면은 품질 좋은 메뉴가 완성이 되거든요. 더 잘 받고 그 돈에만 오는 사람들에게 만족도를 주면 그 사람들은 절대 체리피커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충성도 있는 고객이고 만약에 500원, 1,000원 때문에 우리 가게를 안 올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체리피커예요. 어차피 오픈 특가한 데만 쫓아다니지 우리한테 로열티는 없다고요. 세 번째 키워드까지 좀 말씀을 드려봤고 네 번째 키워드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업병을 좀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병. 요즘 좀 주변에 많이 보이고 있죠. 네.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손쉽게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시는 분들의 이렇게 해서 잘 됐다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흡수를 하신단 맞아요. 말이에요. 현재 내가 예를 들어서 매출이
뭐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잘 나와요. 다른 경쟁업체보다 조금 더 잘 나와요. 그러면 유튜브나 아니면 여러 정보가 나오는 대로 내가 뭐 OEM 공장을 가서 소스를 찍어내고 돈 들여서 홍보를 하면 프랜차이즈가 될 거라는, 물론 이제 꿈은 좋은 거긴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지 않은 그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그런 작업들을 선으로 먼저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매장이 하나인데 공장도 돼 있고요, 소스도 OEM 맡겨놨고요, 시스템도 잡아놨고요, 이제 그걸 하고 싶습니다라고 의뢰를 주면 저희는 안 해드리는 게, 왜냐면 이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무분별한 정보가 쏟아지다 보니까 이런 표현 좀 그렇긴 한데 헛발 바람 들어가는 경우가 네. 종종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시각에서 많이 보시고 많이 경험해 보시고 많이 알아보시고 하셔서 내가 정말 사업을 할 수 있는 단계인지 아닌지를 냉철하게 보실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조금만 잘 되면 이제 주위에서 우리가 뭐 키워주겠다, 같이 사업하자 이런 데들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 오프라인도 많이 다녀보시고 사람도 많이 만나보시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시고 사업의 꿈이 있으시다면 알아가시고 공부하시는 단계들 좀 걸치셨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임으로써 본인의 꿈 자체가 그냥 거기에만 몰두되어 있다 보니까 뭐 매장을 하나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또 쳐내지도 못하면서 그걸 뒤에서 이제 막 계속 노력해서 무언가를 이뤄내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범람하면서 좀 생겨난 세태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유튜브도 많이 보고 또 이런 온라인에서 정보를 좀 많이 받아들이시다 보니까 이 매장을 하나 하면은 어쨌든 무조건 프랜차이즈화를 해야 돈을 벌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매장 하나, 단일 매장 한 개, 두 개로도 꽤 큰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사실 그거를 목표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 이제 마지막 키워드 누가 말씀해 주실 건가요? 이 불경기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업종 변환이 됐든 신규 사업이 됐든 수요 공급의 흐름을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요 공급의 흐름. 사려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 아이템 선정할 때 지금 우르르 쾅쾅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들어가서 하려는 생각 자체가 얼마나 내가 대단해서 그 많은 무리 중에서 튀겠어요. 아이템을 고르실 때 너무 유행이나 군중 심리에 쫓아가지 마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거꾸로 가서 너무 인디비듀얼한 약간 개인적인 그렇죠. 취향이 반영된 너무 마켓이 작은 아이템을 고르시면 안 되거든요. 수요 공급을 보신 후에 거기에 대중성 70%에 독창성 30%만 얹어야지 갑자기 느닷없이 막 말도 안 되는 나라의 음식,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의 전통 음식 나오면 누가 먹겠냐고요. 익숙한 메뉴 위에 독창성을 조금 끼얹어서 선택의 어떤 허들을 좀 낮춰줄 수 있는 네이밍과 구성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 게, 독특한 메뉴들이 난잡하게 산재되어 있는 매장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의 흐름. 네, 이거 해서 잘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안 되니까 이것도 하나 하고 이것도 하나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시그니처 메뉴가 돼서 매장 자체 컨셉이 아예 없어져 버린 그런 브랜드들 좀 많이 봐서, 이게 2024년에는 더 많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 중에 이제 영선반보라는 말이 있어요. 성공하려면 반발자국만 나가야지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가면 아예 다른 게 돼서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렇죠. 이게 사업의 뭐 메뉴에 국한된 게 아니고 사업에 되게 중요한 거라고 맞아. 생각해요. 이렇게 저희가 5가지 키워드 알아봤는데, 첫 번째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빨리 좀 빠른 판단을 하셔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왔다. 1인 매장 운영으로 갈 건지, 아니면 파트타임 알바만 두고 그렇게 갈 건지, 아니면 실제로 로봇이나 우리가 디지털화, 외식 매장의 디지털화를 통해서 인건비를 낮추고 비용을 늘리면서 세금적인 부분도 우리가 많이 아낄 수 있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주류의 이제 다변화. 하이볼이 2, 3년 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이볼에 대한 접목이나 이런 거 생각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하이볼 뿐만이 아니고 위스키도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좀 종류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서 단가를 올리는 거. 세 번째는 가격 상승. 2024년에는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가격 상승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 좀 천천히 준비하셔가지고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리고 이게 1,500원, 2,000원, 3,000원 올릴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는 거. 네 번째가 사업병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매장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뒤로 새는 어떤 노동력, 리소스 때문에 매장이 제대로 또 안 돌아가는, 브랜드가 커나가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은 수요 공급의 흐름. 거시적인 관점에서 얘기한다라기보다는 내가 만드는 브랜드에 있는 그 지역에서의 어떤 수요 공급도 보시고 전체적인 유행의 트렌드라든지 이런 걸 좀 같이 보시면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랑 오프라인에서 뵙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세미나나 아니면 아카데미 통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